복합문화국가인 캐나다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때문에 보다 많은 정착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정착 상담원 강애스더 씨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착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먼저 정착 상담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정착 상담원은 말 그대로 초기 이민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저는 Catholic Community Service of York Region이라는 약자로 줄여서 CCSY라고 하는 그 non-profit 사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착 상담원인데요. 저희는 1980년대부터 그 카톨릭 자선단체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그 캐나다 이민성의 도움을 받고 캐톨릭 자선단체와 그 다음에 그 유나이티드 웨이의 지원으로 캐나다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봉사기관에서 저는 현재 학교에 들어가서 캐나다 초기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는 캐톨릭 자선단체와 유나이티드 웨이 그리고 이민성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인데요. 저희 사회봉사단체는 28개의 각종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정착상담원들이 함께 모여서 각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캐나다에 새로 오신 초기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 네. 28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확실히 그 모국어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담원들도 굉장히 많겠어요. 네. 저희 기관은 뉴욕 지역에 4개의 사무실을 두고요. 28명의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각 위치에서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언어는 한국말을 포함해서요. 불어, 그 다음에 중국어, 러시안, 파르시, 즉 이란의 말하고요. 타이, 힌디, 우르두, 구자라티, 이탈리안, 스페니쉬,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28개의 언어로 각 모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 모국어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정착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네, 한국 분들은요, 저희 한국 분이 계신 곳이 소닐 지역에 있거든요. 영스트릿에서 업랜드라는 그 ESL 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저희 오피스에서 한국 정착 상담원이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정착에 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국인들이 저희 기관에 그분 말고도 2명이 더 있습니다. 두 분은 저처럼 각 학교에 나가서요. 초기에 이민자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접하는 캐나다 기관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상주하면서 새로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욕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우선 지역적인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욕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주로 우선적으로 욕 지역 사시는 분들이 저희 기관에 오시니까요. 하지만 토론토에서도 저희 기관에 소문을 들으시고 오신 분들은 지역에 가까우시면 상관없지만 머시면요. 토론토 지역에도 같은 일을 하는 YMCA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YMCA에 직접 이렇게 리퍼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토론토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YMCA를 연결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YMCA에서도 똑같이 학교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YMCA에서는 주로 초기 이민 가족들을 주로 돕고 있고요. YMCA 자체 내에서 학교로 나가시는 정착 상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YMCA에서 또 학교에 나가는 정착 상담원들을 따로 소개시켜드려서요. 연결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로 직접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착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일단 한국 정착 상담원이 계시는 소닐 오피스에는요, 여러 가지 그 초기 이민자들이 만들어야 될 각종 서류 업무 대행부터요, 일단 영주권 카드나 또는 영주권을 좀 갖고 계시면 시민권도 신청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시민권 신청 또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위한 노인 아파트나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오시면은 아파트나 집 렌트에 관한
많은 서류들이 되게 복잡하셔서 그렇죠. 네. 헤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함께 도와드리고요. 또 가장 처음 이민 오시면 문제되는 게 이제 직업에 관한 거잖아요. 그 직업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는지, 어떻게 이력서를 쓰셔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착에 관한 서비스를 저희가 각종 정보와 또 캐나다 기관하고 연결해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 씨께서도 이런 모든 정착 서비스들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정착 상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피스에, 즉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학교에, 그러니까 욕 지역에 있는 4개의 학교에 직접 매일매일 나가서요. 초기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에 대한 등록 절차를 돕고요. 또는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지 상담해서 그에 따른 문제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교 정착 상담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정착 상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은데요. 예, 저희 기관에는 2명의 학교 정착 상담원이 있는데요. 한 명은 저는 일단 학교 내 지역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학교를 매일매일 나가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 처음 학생들이 오면 학교의 등록 절차부터 이 아이가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한국하고 이 캐나다의 교육 그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틀린지, 또 학교가 어떻게 지금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학생들과 그다음에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한국인 정착 상담원은 제가 나가지 않는 다른 욕 지역의 다른 모든 학교를 커버해서 그 학교에서 특별하게 한국 초기 이민자들이 온다거나 또는 이민자 학생들이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온컬, 즉 대기 상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명의 한국인 정착센터원이 현재 욕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교에 계시다 보면은요, 그 외국인 선생님들과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뭐 저희 한국의 뭐 문화 같은 거를 뭐 설명해 주신다거나 뭐 그런 기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일하는 일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Cultural Presentation이라고 해서요. 한국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자체의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더럿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그 선생님들 미팅이나 학교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그 학교에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 20분 정도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가, 또 한국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유학을 보내시는지, 또 어떤 기대로 왜냐면 한국에서 가장 이민 오시는 큰 이유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생님한테 이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가끔은요, 한국 문화 중에 뭐 굳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가끔 아이들을 이제 훈육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가끔 들기도 하고, 또 뭐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동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교육 차원으로 매를 주시는데요. 그게 학교에서 어떤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또는 아이가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서 이렇게 좀 우울해져 있다거나 그러면 학교의 상담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맞았다는 그런 게 밝혀지면 학교에서는 그 CAS라고 해서 Child Aid Society에 넘겨요. 그래서 이제 그쪽 기관에서 이쪽 그 한국인 부모가 어떤 이유로 때렸거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를 드시는 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으면 대화로서 푸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학교가 닫는 여름방학이라든지 무슨 뭐 할로데이 기간에도
계속 일을 하시나요? 예, 이번 6월 말부터 학교가 문을 닫는데요. 네. 그때부터도 저희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저희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네. 상주하면서 또 거기 학교에서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또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도서관과 연결이 돼서 도서관에서 상주하고요. 네. 또 주로 7월이나 8월에는 한국 초기 이민자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교육청에 상주해서 등록 절차를 돕고 있고요. 네. 또 그 기간에 캐나다 교육 제도나 어떤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네. 통해서 워크숍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어떤 교육 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도 일을 쉬지도 못하시고 열심히 네. 일을 하시는데요. 예, 학교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그 유학생들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물론이죠. 대부분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네. 서비스는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학교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물론 유학생들도 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요. 저도 유학생들과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은데요. 학교 등록 절차 복잡하나요? 욕 지역에는 학교가 공립학교와 캐톨릭 공립학교 네. 그리고 사립학교 3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공립학교에 네.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캐톨릭 공립학교하고 그다음에 그냥 공립학교는 네. 기존에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네. 그 학교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직접 가셔서 네.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유학생들 경우에는 조금 다른 네.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럼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유학생들은 일단 여기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 없기 네. 때문에요. 일단 교육청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 아이가 어떠한 수준인지 네.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셔서 소정의 구비 서류를 접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영어 수준이 어떤지 수학 수준이 네. 어떤지 하는 시험을 보신 다음에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맞는 학교를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절차는 간단하고요. 네. 그 교육청에서도 저와 같은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 먼저 가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저희 상담원을 요구하시면 네. 항상 맞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직접 도와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네. 미리 뭐 컨펌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예. 교육청의 모든 일들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교육청에 네. 미리 전화를 하셔서 네. 정착상담원들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와 시간을 맞춰서요. 맞는 시간에 예약을 잡아줍니다. 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 코스 셀렉션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코스 셀렉션 어떤 겁니까? 여기 고등학교는 한국 고등학교하고 굉장히 틀려요. 네. 한국은 일단은 한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렇게 다 들어오시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 고등학교는 한국의 대학처럼 네. 우리가 직접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의 학년 아이들라도 수업 듣는 그 시간표가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을 고등학교라고 네. 하는데요. 일단 8학년에서 9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와서서 9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미리 과목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바로 콜 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목 선생님을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가이던스 선생님하고 연결하셔서요. 그 아이가 맞는 과목을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 네. 교육제도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고등학교의 학점 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30학점의 학점이 있어야 합니다. 네. 30학점 학점을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이렇게 한 1년에 2학기가 있는데요. 한 학기당 4학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 수준과 네. 또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가이던스 선생님이 직접
그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1년에 8학점을 드리면 되고요. 또한 40시간의 봉사활동을 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학년, 10학년 때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리터러시 테스트를 볼 때는 뭐 몇 점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합격했다 아니면 불합격했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또 만약에 불합격했을 경우엔 재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가지 30학점 크레딧과 그다음에 40시간의 봉사활동 그리고 리터러시 테스트 이 3개가 다 이루어지면 바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뭐 40시간의 봉사활동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40시간의 봉사활동은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 발런티어, 즉 봉사 일을 하면 되는데 주로 제가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나 종교단체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가이던스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학교 가이던스 선생님께서 정보를 주시고요. 또는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앞으로 돼서 뭐가 될 건지 하고 싶은 그런 기관에 가서 각 기관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또는 각 회사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문을 들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주로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상담할 일거리들이 생길 텐데 주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정자 상담원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주로 한국 학생들은요, 대학을 가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이민자들은 영어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빨리 ESL을 끝내고 정규 과목, 그러니까 정규 영어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담이 많고요. 또 여기는 대학 가는 코스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도 고등학교에 함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학교 시스템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업을 계속 같이 듣는 게 아니라 같은 친구라도 수업 듣는 게 틀리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사귀는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에 대한 틀린 점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에서 뭐 간혹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디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집으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주로 집으로 전화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이 많겠죠. 학생들이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수업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간혹 수업을 빠진다던가 장기간 이유 없이 학교에 안 온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가 과목에서 많이 떨어져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따라하기 힘들어한다는 경우에 직접 그 가디언이나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그 출석 문제나 기본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주로 교감 선생님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 대수 있는 대로 전화를 안 받는 게 혜택인 듯 싶은데요. 문제가 없으면 전화가 안 오지만 또 아이가 굉장히 잘할 경우에도 상 받는 일도 있고 또 아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전화를 하지만 주로 이제 전화를 드린 거는 많이 안 좋은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년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그 자녀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일도 다를 텐데요. 어떤가요? 저는 주로 고등학교를 나가고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생을 두신 부모님들한테 당부시켜드릴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일단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시거든요. 하지만 한국하고의 시스템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초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를 일단 챙기셔야 되고요. 아이 자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으며 그 수업 시간에 듣는 숙제가 뭔지 한국 학생들이 수업 자체를 들어가도 안 들리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있다거나 내야 될 숙제를 안 내거나 또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몰라서 못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일이 체크해 주시는 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뭐 못했다라고
챙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네. 것들 부모님이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서 12학년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9학년, 10학년, 11학년에는 그냥 10학년 때 잘하면 되겠지 하고 슬렁하게 보내는 네.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2학년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9학년 때 잘해야 하고 네. 9학년 때 잘해야 10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예, 네. 과목이기 때문에 12학년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초기 기초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간혹 어린아이들끼리 싸우거나 그리고 뭐 때려서 맞아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아이들 간의 폭력적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로 고등학교에서는요, 네. 경찰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다른 아이를 때릴 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때리진 네.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보면 한국 학생들은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던가 부당한 일을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당한다거나 할 때 일단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의 문화가 네. 참아라, 참는 네. 것이 일단은 좋은 미덕이다. 네. 이렇게 예.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참는데요. 네. 이 캐나다에서는 참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학생이 그렇게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네. 미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정상적인 그 심리가 네.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처벌을요. 처벌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렇게 때렸다는 결과적인 네. 의미가 나오면 아이가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네. 부모님들이 그냥 참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학교에 개입해서 네. 학교에게 그거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친구 문제 때문에 아이가 뭐 특별히 뭐 괴로워한다거나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옮길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럴 때는 학교를 옮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학교 옮김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네. 주로 여기 캐나다에서는 주소지로 학교를 배정받는 거기 예.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학교와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겨서 네.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교를 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또 각 학교마다 페어런트 나잇이나 뭐 스쿨 카운실, 또 페어런트 카운실 등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언어가 안 돼서 네. 어떤 학교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많이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어가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서 통역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학교 행사에 참여하시게 되시면 한국 학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면 또 그에 따른 학교에서는 한국 부모님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통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부른다던가 네. 또는 한국 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마당을 많이 만든다던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한국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학교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많은 정보 마당을 많이 마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사 빠뜨리지 않고 참여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 나올 것 같네요. 저학년 아이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굉장히 기가 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또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면 내 자체가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돼서요. 네. 아이가 수업 시간이나 어떤 자기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존중하고 네.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학교 행사를 참여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네.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기 때문에요. 네. 아이가 커서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학교 학점 얘기를 하면서요, 그 학생들이 뭐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그럴 때 어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상담을 할 때 가이던스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이던스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가이던스 선생님은 한국말로 한다면 진학 상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진학 있는데요. 상담 예, 선생님이요? 네. 저희 한국에서는 이런 진학 상담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저랑 얘기를 하면 가이던스 선생님이 누군지 1년에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하고 굉장히 생소하게 네.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주로 왜냐면 한국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네, 주로 이런 맞아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고등학교는 과목 선생님은 과목만 가리키고요. 네. 아이들의 진로 상담이나 또는 아이들이 과목을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던스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그 학교 메인 오피스 옆에 가이던스 룸이 있거든요. 네. 그 가이던스 방에 여러 명의 가이던스 선생님이 알파벳 순서로 정해서 네.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한국 분들은 K나 L이 많잖아요. 네. K하고 L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이던스 선생님한테 주로 많이 찾아가서요.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데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이던스 선생님이 그 아이에 맞게 또 그 아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최대한 정보를 동원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 룸이 생소하지만 많이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하는 것이 아이 학점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이외에 또 어떤 서비스들을 한인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그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정착 상담뿐만 아니라 잡서치 워크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오신 이민자들이 어떻게 잡을 잡아야 되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가졌던 어떤 프로페셔널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랄지 엔지니어랄지 그런 면들이 여기선 그냥 소멸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까지 연결되도록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여기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서치 워크숍이 매달 3일 동안 풀타임으로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착 상담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또 시프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 한국 이민자들은 아버님은 주로 한국으로 가시고 어머님하고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러기 아빠가 그렇죠. 기러기 가족이죠.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 붕괴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 힘들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힘들어서 가족이 붕괴돼서 오는 어떤 갈등들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른 나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족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끼리 모여서 치유하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호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영어를 많이 쓰고 싶지만 가는 곳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한국 교회를 나가고 한국 사람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캐나다 가족이나 캐나다 친구를 만나기에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호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입하시면 캐나다 가족이 발런티어를 해서요. 처음 온 이민자들을 같이 친구처럼 도와주는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가족끼리 만나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는 영어로 하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호스트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공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영어도 쉽게 얻을 수 있으시죠. 그럼 그 호스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소닐 오피스에 계신 한국인 정착 상담원한테 가셔서요. 내가 이런 호스트 프로그램이나 또는 잡서치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총합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스케줄이 맞으시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접수해 드립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네요.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들에게 꼭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캐나다는 많은 이민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하러 유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민국과 교육청에서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그 이민자를 위해서 잡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
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인데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으면 네. 그 프로그램은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분들은 이런 정부 프로그램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많은 무료 정보 서비스가 네. 캐나다 이민성과 교육 쪽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저희 정착 상담원들이 또 지역 신문, 교차로나 네. 또는 정보마당 이런 데 굉장히 광고를 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보마당이나 어떤 알림이 있으면 예. 꼭 참석하셔서 정보를 들으시고 많은 참석이 있으시면 저희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마당이나 어떤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학교 정착상담원 강에스더 씨 모시고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착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